절대 사물함 혼자 열지 마세요. 증인과 함께 여세요. 서울대학병원 1층 로비 새벽 6시 29살 간호사 이지은은 낯선 환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2시간 후 오전 8시 지은은 동료와 함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마약성 진통제 5개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아, 너 지금 처음 본 거 맞지? 만약 혼자 열었다면 지은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겁니다. 마약류 불법 소지, 형사처벌, 간호사 면허 박탈, 인생 끝. 하지만 박혜진 수간호사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312호실 3인실에 입원해 있던 평범한 환자 김순자 할머니. 2주 동안 매일 밤 복도를 걸으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밤 11시 혜진이 몰래 환자 차트를 조작하는 것도 봤습니다. 새벽 2시 지은의 사물함에 마약을 넣으려는 것도 봤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사흘 후 간호부 전체 원래회 200명의 간호사가 모인 대강당. 뒷문이 열리며 환자복을 입은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정장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가 아닙니다. 대한의료그룹 회장, 서울대학병원 이사장 강미란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박혜진 수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지은 간호사는 제 아들 강준혁의 예비 며느리입니다. 그날 5년 전 거절당한 원한으로 예비 며느리를 3번이나 모함한 수간호사는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려 환자로 위장, 입원했다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수간호사를 완벽하게 박살낸 재벌 시어머니의 통쾌한 정의 구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1월 중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의료그룹 본사 건물 10층 회장실. 강미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살 대한의료그룹 회장이자 서울대학병원 이사장. 전국 8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재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과 어떤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이지은이라. 미라는 사진 속 여성을 들여다봤습니다. 29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아들이 1년째 만나고 있다는 여성이었죠. 사흘 전 준혁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미라는 기쁘면서도 불안했어요. 7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7년 전 준혁이 25살 의대를 막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준혁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의대 출신의 2년 선배였죠. 준혁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녀에게는 5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 그녀는 준혁과 결혼하면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라는 조용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죠.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녀는 울면서 사라졌어요. 준혁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7년간 연애를 하지 않았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립 탐정을 통해 이지은을 조사했어요.
지방 소도시 출신. 부모님은 작은 중국집을 운영. 언니는 초등학교 교사.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깨끗했어요.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5년간 서울대학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죠. 겉으로는 완벽해. 미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미라는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오랜 친구인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병원장 김태준. 30년 지기 의대 동기였죠. 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태준아, 내가 부탁이 있어. 미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환자로 위장해서 입원할 거야. 2주 정도. 가슴 통증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준혁이 애인이 그 병원 간호사잖아. 내가 직접 봐야겠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절대 아무도 모르게. 준혁도 모르게. 네, 회장님. 미라는 세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평범한 환자. 경증 가슴 통증으로 2주간 입원. 3인실 배정. 초라한 옷차림. 이지은 간호사를 담당으로 배정해줘. 자연스럽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지은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순환 근무합니다. 그날 입원하시면 자연스럽게 배정될 거예요. 좋아. 집에 돌아온 미란. 거울을 봤어요. 명품 시계. 고급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이걸 다 벗어야지. 미란은 옷장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무료진료 봉사 다니던 시절 입던 옷들. 낡았지만 깨끗한 평범한 옷들이었죠. 옷을 꺼내 입어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평범한 환자.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어요. 좋아. 미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미라는 혼자였습니다. 준혁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 지은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가난한 환자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그 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에는요. 24시간 함께 있으면 가면은 벗겨집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죠. 다음 주 월요일, 강미란 회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환자 김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미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지킬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어딘가에 이지은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야간 근무 중이겠죠. 미라는 그녀를 곧 만나게 됩니다. 환자와 간호사로요. 그리고 그 2주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같은 날 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이지은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9살 응급실 간호사 5년차. 오늘도 야간 근무였죠. 밤 11시.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3번 침대 환자 혈압 다시 재주세요. 당직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지은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67살 남자 환자. 교통사고로 들어온 지 3시간째였죠. 할아버지, 팔 힘 빼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말하며 혈압을 쟀습니다. 130에 85. 안정됐어요. 괜찮으세요? 혈압 정상이에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얼굴로 지은을 봤어요. 간호사님, 저 죽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지은은 할아버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한쪽에서는 신입 간호사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야간 근무를 서는 후배였죠. 선배님, 이 환자 링거가 빠졌는데 내가 할게. 넌 4번 환자 활력 징후부터 체크해. 지은은 자연스럽게 링거를 다시 꽂아줬어요. 후배를 다그치지 않았죠. 누구나 처음엔 서툴릴까요? 새벽 2시, 응급실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지은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했어요. 오늘 들어온 환자가 23명. 모두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지은아, 아직 근무 중이야? 응, 거의 끝나가. 힘들지? 오늘 환자 많았대. 괜찮아. 이제 익숙해. 준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미안해.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준혁아. 넌 내일 하면 돼.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강준혁, 32살 외과 전문의.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3년 전 만났습니다. 준혁의 대학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지은이 응급 처치를 했죠. 다행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준혁은 그때부터 지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1년 전 용기 내서 고백했죠. 지은 씨, 저랑 만나주시겠어요? 지은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준혁은 잘생기고 실력 있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매일 커피를 사다 주고 야간 근무 끝나면 데리러 왔죠.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지은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대한의료그룹 회장이라는 걸요. 병원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준혁 선생 어머니가 회장이래. 완전 재벌이잖아. 지은은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을 만났어요. 준혁아, 내 어머니가. 응, 미안해. 말 안 했지.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준혁은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 지은아, 괜찮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재벌 며느리? 새벽 4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후.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낮에 준혁이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곧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나 진지해. 지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회장님이 날 받아주실까? 지방 출신의 평범한 간호사인데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있고 집에도 보내야 했죠. 부모님 중국집이 요즘 장사가 안 된대요. 지은은 삼각김밥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원룸까지는 20분.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준혁이는 이런 거 모를 거야. 버스비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지은은 준혁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의 따뜻함, 성실함, 환자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좋았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거야.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병동 순환 근무. 한 달간 응급실이 아닌 3층 일반 병동에서 일하게 돼요. 조금은 여유로울 거예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과의 미래, 회장님과의 만남, 모든 게 불안했지만 지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일하고 준혁이한테 잘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몰랐죠. 내일 만날 평범한 환자 김순자가 누구인지, 그 이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 후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대학병원 1층 접수창구.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입원 수속하러 왔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접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네. 가슴 통증으로 정밀 검사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3층 일반 병동 312호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라는 낡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평범한 환자복을 입은 50대 여성,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층 일반 병동.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자들이 병실에서 쉬고 있었죠. 312호실. 문을 열자 3인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 침대에는 70대 할머니, 중간 침대에는 50대 아주머니, 안쪽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라는 인사하며 들어갔습니다. 오, 새로 오셨네요. 여기 제일 안쪽 침대예요. 창가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있었죠. 아무것도 비싸 보이는 게 없었어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환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한편 간호사 스테이션. 이지은은 오늘부터 일반 병동 순환 근무 첫날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부터 3층이지? 환영해요. 병동 수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오늘 담당 병실 명단을 받았습니다. 310호실부터 315호실까지 총 6개 병실 환자 18명. 312호실에 오늘 새 환자 들어왔어요. 가슴 통증 정밀 검사. 김순자님.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차트를 확인했어요. 김순자, 58세. 경증 가슴 통증. 2주간 정밀 검사 및 관찰. 응급실보다는 여유롭겠네. 지은은 환자 카트를 밀고 312호실로 향했습니다. 똑똑.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3명의 환자가 보였어요. 안쪽 침대의 세 환자가 고개를 들었죠. 미라는 들어오는 간호사를 봤습니다. 이지은.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성. 아들의 여자친구. 저 아이구나. 미라는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처럼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저는 담당 간호사 이지은입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라는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활력 징후를 측정했어요. 혈압계를 팔에 감았죠. 팔 힘 빼세요. 칙. 혈압계가 조여졌어요. 120에 75. 정상이에요. 지은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가끔 답답해요. 그래서 검사하러 왔어요. 걱정 마세요. 2주 동안 천천히 검사하면서 원인 찾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라는 그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첫인상은 괜찮네. 식사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저기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지은은 침대 옆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다른 환자들도 차례로 돌봤어요. 창가 할머니의 링거를 확인하고 중간 침대 아주머니의 체온을 쟀죠. 3명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저렇게 하나 아니면 미라는 계속 관찰했어요. 점심시간 배식 카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직접 식판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창가 할머니에게 식판을 놓고 중간 아주머니에게도 식판을 건넸죠. 그리고 미란에게 왔습니다. 환자분, 식사하세요. 입맛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미라는 식판을 받았어요. 밥, 미역국, 반찬 3가지. 평범한 병원 식사였죠. 지은은 창가 할머니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잘 못 쓰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내심 있게 천천히요. 미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귀찮을 텐데 짜증 한번 안 내네. 할머니가 밥을 다 먹자 지은은 물티슈로 할머니 입가를 닦아줬어요. 할머니, 맛있으셨어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천만에요. 지은은 웃으며 식판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회진 시간. 의사가 병실을 돌았어요. 지은이 차트를 들고 따라다녔죠. 김순자님, 내일 아침 심전도 검사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가자 지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내일 아침 검사라 오늘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못 드세요. 배고프시면 지금 간식 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과일 갖다 드릴게요. 지은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놀랐어요. 과일까지? 의무는 아닐 텐데. 1시간 후, 지은이 과일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와 바나나가 담겨 있었어요. 환자분, 이거 드세요. 병원 매점에서 사온 거예요. 지은은 세 환자 모두에게 과일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거였어요. 아니, 이걸 왜? 창가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지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환자들한테 과일을 사주네. 미라는 지은을 다시 봤습니다. 저녁 6시, 지은의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환자분들, 저는 퇴근해요. 야간 근무 간호사가 올 거예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호출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미라는 인사했습니다. 지은이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 피곤해 보였지만 걸음은 여전히 경쾌했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첫날, 인상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하루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 2주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관찰할 거예요. 이지은, 과연 넌 어떤 사람일까? 사흘 후, 11월 25일 목요일, 지은은 어느새 일반 병동 근무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보다는 여유로웠어요. 환자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았죠. 312호실 김순자 환자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오늘 아침도 좋네요.
미라는 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당신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편하게 쉬고 있어요. 미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3일간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성실했어요. 3명의 환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했죠. 늦게까지 남아서 할머니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아직 모르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그날 오전 10시 간호사 스테이션. 지은은 오늘 담당 환자들의 약물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카트는 각 병실별로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카트였죠. 마약류 진통제도 포함돼 있었어요. 지은 씨, 312호실 김순자 환자 진통제 추가해놨어?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까 넣었어요. 지은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한쪽에서 수간호사 박혜진이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혜진, 35살 이병동 수간호사, 8년차 베테랑이었죠. 혜진은 지은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지은. 혜진은 지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다고 해야 맞겠죠. 5년 전, 혜진은 강준혁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준혁은 레지던트 1년차였어요. 혜진은 용기를 냈죠. 준혁 선생님, 저 좋아해요.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저는 선배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혜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거절당한 게 창피했고 자존심이 상했죠. 그 후로 5년. 준혁은 혜진을 보면 어색해했고 혜진은 준혁을 피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였습니다. 준혁이 이지은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문. 평범한 간호사 주제에 내가 못 가진 걸 저 애가 가져? 혜진은 점점 지은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 결정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준혁 선생 결혼한대. 지은이랑. 혜진은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안 돼. 저 애를 그냥 둘 수 없어. 점심시간. 간호사들이 식사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약물 카트로 다가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혜진은 지은이 정리한 312호실 카트를 열었어요. 마약성 진통제가 5개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중 1개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약물 점검 시간. 병동 약사가 약물 카트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약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12호실 카트에 진통제가 4개밖에 없어요. 5개여야 하는데. 지은은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5개 넣었는데요. 지은 씨, 다시 확인해봐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카트를 열어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정말 4개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5개 넣었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마약류는 1개라도 분실되면 큰 문제예요. 알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꼼꼼하게 확인해요. 이번은 구두 경고로 넘어가지만 다음엔 서면 경고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후 근무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탈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화장실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휴, 눈물이 나왔어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5개 넣었는데 내가 실수한 걸까? 지은은 자책했어요.
마약류 분실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자칫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었죠. 몇 분 후, 지은은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 김순자 환자가 서 있었어요. 미라는 우연히 지나가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면증으로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미라는 그녀의 붉어진 눈을 봤어요. 간호사님?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은 놀라며 눈물을 급히 닦았어요. 아, 환자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괜찮으세요? 미라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환자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미라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간호사님, 여기 앉아요. 미라는 복도 벤치로 지은을 이끌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낯선 환자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됐지만 지금 너무 힘들었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약물 정리하다가 지은은 조금씩 말했습니다. 마약류 분실, 구두 경고, 혜진 수간호사의 차가운 태도. 미라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미라는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저 여기 온 지 사흘밖에 안 됐지만요. 미라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만큼 꼼꼼한 사람 못 봤어요.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약 2번씩 세고 환자 기록 빠짐없이 남기잖아요. 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분이 그걸 어떻게 해? 제가 지켜봤어요. 당신은 실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싸워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은은 그 순간 뭉클했어요. 낯선 환자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은 눈물이었죠. 미라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아이, 진짜로 순수하구나. 미라는 지은의 눈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낯선 환자한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이지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내볼게요. 둘은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미라는 생각했어요. 약물 분실. 이상한데. 지은이가 실수할 리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닐까? 미라는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지켜봐야겠어. 혜진 수간호사를. 밤 9시. 미라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지은의 모습, 진심이었습니다. 억울해하는 눈물도 감사해하는 눈물도요. 지은아, 넌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누군가 널 해치려 하고 있어. 미라는 결심했어요. 지켜보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와줘야겠어요. 내 며느리를요. 일주일 후 12월 2일 목요일 지은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약물 카트는 3번씩 확인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지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지은이 약물 분실시킨 거 알아? 마약류래. 큰일 날 뻔했대.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한편 박혜진은 지은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차 작전은 성공. 지은의 평판에 금이 갔죠. 이제 좀 더 밀어붙여야겠어. 혜진은 점심시간 준혁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혁 선생님. 아, 선배님. 준혁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지은이 괜찮나요? 약물 분실건으로 힘들어하던데. 혜진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준혁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지은이가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마약류는 장난 아니에요. 혜진의 말투는 은근히 지은을 비난하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불편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준혁이도 의심하기 시작했겠지. 과연 지은이가 정말 실수 안 한 걸까? 그날 밤 11시,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만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있다고 병원장에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밤에 복도를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게요. 미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미라는 천천히 걸었어요. 사실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동안 혜진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눈빛, 지은을 볼 때의 차가운 표정, 뭔가 이상했죠. 지은이가 실수했을 리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라는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야간 간호사는 졸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어요. 박혜진이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에 왜? 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자고 있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 컴퓨터로 다가갔어요. 미라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이 보이지 않았죠. 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죠. 미란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미란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의 뒤에서 살짝 화면을 봤어요. 환자 차트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작성한 차트였어요. 312호실 김순자 환자. 바로 미란 자신의 차트였죠. 혜진은 활력 징후 기록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입력한 정상 수치를 비정상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혈압은 원래 120에 75였습니다. 혜진은 이걸 160에 95로 올렸어요. 맥박도 72에서 98로 바꿨죠. 미라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게 조작이구나. 혜진은 수정을 마치고 로그아웃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간 간호사는 여전히 졸고 있었죠.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란는 어둠 속에 숨어 혜진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미란은 즉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장 김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긴급. 2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태준아,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어.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 11시부터 현재까지 3층 간호사 스테이션 CCTV 영상. 백업해. 네. 그리고 전산 로그. 박혜진 수간호사 계정. 오늘 밤 접속 기록 전부 백업.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말할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백업부터 해. 절대 삭제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박혜진도 다른 직원들도 오직 너하고 보안팀장만.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혜진, 넌 실수했어. 미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은은 무고했어요. 박혜진이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었죠. 왜 지은이를? 무슨 이유로?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준혁 선생 결혼한대. 혜진 수간호사 표정 봤어? 완전 안 좋더라. 미라는 그제야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혜진이 준혁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지은이를 질투하는 거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개인적 감정, 질투, 복수.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혜진, 내가 감히 내 며느리를 해치려 해? 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혜진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봐야 했어요. 지은아, 조금만 참아. 내가 지켜줄게.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더 철저하게 감시할 거예요. 박혜진의 모든 움직임을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동은 고요했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정의. 그것이 미란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라면요. 이틀 후 12월 4일 토요일, 지은은 평소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환자의 활력 징후를 입력했어요. 혈압 120에 75, 맥박 72, 모두 정상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네, 선생님. 지은은 급히 달려갔어요. 김순자 환자 차트 좀 보세요. 어제 혈압이 160에 95였다고요? 네. 그럴 리가. 지은은 황당했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어제 날짜. 혈압 160에 95, 맥박 98. 지은이 입력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상으로 입력했는데요. 그럼 이 기록은 뭡니까? 환자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보고 안 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진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은을 봤죠. 이지은 간호사, 입력 시간이 당신 근무 시간이에요. 당신이 입력한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상 수치를 입력했어요. 지은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1시간 후, 간호부장실. 지은은 간호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일주일 전 약물 분실에 이어서 이번엔 차트 오기제? 간호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장님,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세요. 전산 기록이 명확해요. 당신 계정으로 입력됐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정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해고해요. 네.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실수한 걸까? 아니면
누가 나를?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산 기록은 명확했죠. 지은의 계정으로 입력된 거였어요. 일주일 정직, 월급도 깎일 거예요. 부모님께 송금도 못하겠죠. 지은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들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까? 엄마가 이사장이시잖아. 안 돼. 지은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너 때문에 특혜 받는다고 소문나면 더 힘들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일주일 쉬다 올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병원을 나섰어요. 일주일. 복직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뭔가 생기면 해고해요. 난 정말 실수 안 했는데. 집에 가는 버스 안.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복직 전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 불안했습니다. 또 뭔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날 밤 9시. 지은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312호실 김순자 환자가 궁금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못했었죠. 병동에 올라갔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복직 내일인데 왜 왔어? 김순자 환자 좀 보려고요. 괜찮죠? 응, 가봐. 지은은 31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환자분.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죠. 간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보이더니. 죄송해요. 제가 정직 처분 받았어요. 지은은 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왜요? 차트 오기제래요. 제가 실수했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이야기해봐요. 둘은 침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은은 일주일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차트 조작, 정직 처분, 내일 복직인데 너무 불안하다는 것도요. 미라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미라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며칠 전에 봤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뭐요? 밤 11시쯤 박혜진 수간호사가 이 병동에 왔어요. 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밤 11시요? 그때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 맞아요. 그 시간에는 야간 근무 간호사만 있죠.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저 불면증이 있어서 복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날도 산책하다가 봤어요. 박혜진 수간호사가 간호사 스테이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제가 옆을 지나가도 몰랐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간호사님, 조심해요. 박혜진 수간호사, 그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혜진 선배가 일부러 왜 저한테 그러는 걸까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조심하세요.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입력하는 모든 것, 증인을 세우세요. 혼자 하지 말고요. 미라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 말아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지은은 미란을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이었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미라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올바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못 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지은을 안아줬어요. 지은아, 조금만 참아. 내가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어. 박혜진이 다음에 뭘 할지 지켜보고 있어. 미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 10시, 지은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 11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혜진 선배. 지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증거가 필요해. 혼자 하지 말고 증인을 세우라고 했지. 지은은 내일부터 더 조심하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있었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조심하자. 증인을 세우고 모든 걸 2번씩 확인하자.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병원 312호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장 김태준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혜진의 모든 전산 접속 기록, CCTV 영상 모두 백업했다고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혜진, 넌 모르고 있지. 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혜진이 다음 수를 둘 거였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막아야죠. 지은아,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복직하면 혜진이 또 뭔가를 할 거야. 그때가 결정적 순간이야.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지금 미란이 할 일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지은의 복직날. 오전 8시. 지은은 병원 정문을 들어서며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출근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조심하자. 증인을 세우고 모든 걸 확인하자.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복직 축하해. 고마워. 지은은 억지로 웃었어요.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복직했네요. 네, 수간호사님. 다시는 실수하지 마세요. 한 번 더면 해고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만족스럽게 돌아섰어요.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야. 오늘 밤이면 이지은은 완전히 끝이야. 오전 근무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모든 일을 동료와 함께 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지은은 준혁과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조심하고 있어.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근무가 끝났어요. 저녁 6시. 지은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끝났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다는 것을요. 밤 10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마약성 진통제 5개. 낮에 약물실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걸 지은이 사물함에 넣으면 끝이야. 마약류 불법 소지.
즉시 경찰 신고.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새벽 2시. 혜진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사람이 없었어요. 3층 여자 탈의실로 향했죠. 한편 같은 시각 미라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 혜진이 뭔가를 할 거야. 미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했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는 환자실에 있었죠. 혜진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탈의실 문 옆에서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물함 여는 소리, 무언가 넣는 소리, 다시 잠그는 소리. 혜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미라는 재빨리 복도 끝으로 숨었습니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미라는 혜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장 김태준이 미리 섭외한 보안팀장에게 전화했죠. 지금 당장 3층으로 오세요. 여자 탈의실 앞 복도 CCTV. 방금 전 영상 백업하세요. 그리고 탈의실 내부 CCTV도요. 네, 회장님. 즉시 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미란의 충복이었습니다. 병원장만 알고 있는 미란의 신분을 공유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회장님, 백업 완료했습니다. 영상 확인해봐요. 둘은 보안팀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14분. 박혜진이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 탈의실 내부 CCTV. 혜진이 지은의 사물함을 열쇠로 여는 장면. 주머니에서 약물 5개를 꺼내 넣는 장면. 사물함을 다시 잠그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완벽해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 절대 삭제되지 않게 해요. 백업 3곳에 저장하세요. 네, 회장님. 미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이 출근은 8시. 그 전에 가야 해. 미라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1층 로비로 갔죠.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7시 50분. 지은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다가갔어요. 간호사님. 지은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미라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들어요. 절대 사물함 혼자 열지 마세요. 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세요. 동료 간호사든 누구든. 증인이 필요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무슨 일이?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믿어요. 꼭 증인과 함께 열어야 해요. 지은은 미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미라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심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의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탈의실 앞. 동료 간호사 민지가 있었어요. 민지야. 지은이 급히 불렀습니다. 응? 왜? 나랑 같이 사물함 가줄래? 부탁이야. 갑자기 왜? 혼자 가면 되잖아. 그냥 부탁이야. 지은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따라왔습니다. 알았어. 둘은 사물함 앞에 섰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지은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물함 안 마약성 진통제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숨을 들이켰어요.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넣은 거 아니야. 민지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지금 처음 본 거 맞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나도 봤어. 너 지금 처음 열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물함도 잠겨 있었고, 맞아. 둘은 서로를 봤어요. 지은아, 이거 누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증인과 함께 열라고 한 거야. 민지야, 수간호사님한테 같이 가줄래? 내가 증인이 돼줘야 해. 그래, 알았어. 둘은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혜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지은과 민지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제 사물함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발견했구나. 뭐가요? 마약성 진통제요. 5개나. 혜진은 놀란 척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같이 가봅시다. 셋은 탈의실로 갔어요. 사물함 문이 열려 있었고 약물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지은 간호사,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잠깐만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지은이가 사물함 열었을 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지은이 지금 처음 본 거 맞아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인이요? 네. 사물함도 잠겨 있었어요. 지은이가 열쇠로 열었고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물함 주인은 이지은 간호사잖아요. 경찰 조사는 필요해요. 그때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탈의실로 들어왔어요. 박혜진 수간호사님. 네. 혜진은 보안팀장을 봤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수간호사님이 이 탈의실에 들어오신 영상이 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지은 간호사 사물함에 약물을 넣으시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보안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선명했습니다. 혜진이 사물함을 열고 약물을 넣는 장면. 지은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민지는 입을 막았어요. 수간호사님이.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박혜진 수간호사님, 지금부터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보안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은은 탈의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1층 로비. 김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은은 울었어요. 미라는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며느리, 이제 안전해. 미라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로는 내일이었죠.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 긴급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간호부장, 의료진 대표, 인사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 모였어요. 지은과 혜진도 각각 불려왔죠. 간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혜진 수간호사와 이지은 간호사 관련 사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보안팀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보안팀장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새벽 2시 14분 박혜진 수간호사가
3층 여자 탈의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혜진이 지은의 사물함을 여는 장면, 약물을 넣는 장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또한 지난 2주간 조사 결과 박혜진 수간호사는 3차례에 걸쳐 이지은 간호사를 모함했습니다. 보안팀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첫 번째, 11월 25일, 약물 카트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가져가 분실로 위장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두 번째, 12월 2일 밤 11시, 병동 컴퓨터로 환자 차트를 무단 조작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가 입력한 정상 수치를 비정상으로 바꿨습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산 로그가 있습니까? 네, 모두 백업돼 있습니다. 박혜진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명확합니다. 간호부장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박혜진 수간호사, 할 말 있습니까?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강준혁에 대한 질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지은 간호사에게 내린 모든 징계는 즉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박혜진 수간호사는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업무방해, 무고, 컴퓨터 사용 사기, 약물 불법 취득 혐의입니다.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 취급은 형사범죄입니다. 보안팀원 2명이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혜진은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준혁의 품에 안겼어요. 준혁아, 끝났어. 진짜 끝났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혁은 지은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병원장실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환자 김순자가 아니라 회장 강미란으로서요. 태준아, 수고했어. 병원장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지은 씨가 혼자 사물함을 열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런데 내일 전체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원래회에 내가 직접 나가겠어. 네. 김순자로서가 아니라 강미란 회장으로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지은이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태주는 놀랐어요. 회장님, 그럼 지은 씨가 준혁 선생님의 여자친구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지은이는 테스트를 통과했어. 아니, 통과를 넘어섰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312호실을 찾아갔어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러요. 문을 두드리자 미란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님, 어서 와요. 지은은 병실에 들어가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한테 천사예요. 제일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지은을 안아줬어요. 내 며느리. 이제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간호사님, 내일 간호부 원래회 있죠?
네, 왜요? 꼭 참석하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내일 알게 될 거예요. 미라는 신비롭게 웃었어요. 밤 9시, 미라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대강당으로 와. 꼭,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알려줄게. 중요한 일이야. 절대 빠지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2주간의 위장 생활이 끝나요. 내일이면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지은아, 놀라지 마. 내가 내 시어머니야. 그리고 너를 완전히 인정해. 내 며느리로서.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 그리고 가족이 시작되는 날. 한편 경찰서 박혜진은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 취득, 업무방해, 무고. 혐의가 명확했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5년 전 준혁에게 거절당한 것, 1년 전부터 지은을 질투한 것, 3차례 계획적으로 모함한 것. 혜진은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대학병원 대강당 간호부 전체 원래회가 열렸습니다. 간호사 200명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간호부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지은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은이 어제 일 들었어? 혜진 선배가 조작했대. 완전 충격이야. 수간호사가 그런 짓을. 지은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준혁도 대강당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했거든요. 왜 오라고 한 건지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을 따랐죠. 오전 10시 정각. 간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박혜진 전 수간호사가 이지은 간호사를 고의로 모함한 사건. 모두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지은 간호사에게 내린 모든 징계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공식 사과드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간호부장이 대강당 뒷문을 가리켰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환자복을 입은 김순자가 들어왔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김순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무대 위에 올라선 김순자. 그녀는 환자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고급 정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가 아닙니다. 대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순자는 환자복을 완전히 벗었어요. 안에 입고 있던 고급 정장이 드러났죠. 머리에 쓴 수건도 벗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어요. 평범한 환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카리스마 있는 경영인의 모습이 나타났죠. 저는 대한의료그룹 회장, 서울대학병원 이사장 강미란입니다. 네. 뭐라고? 이사장님.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200명의 간호사들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이사장님? 준혁은 대강당 뒤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환자로 위장을? 미라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평범한 환자 김순자로 이 병원 3층 일반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가슴 통증 환자로 위장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미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란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강준혁 외과 전문의의 예비 며느리 이지은 간호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지은을 쳐다봤죠. 지은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준혁 선생님 여자친구가 지은이었어? 완전 대박. 준혁은 뒤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미라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이지은 간호사, 2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환자로서 아무 권력도 없는 가난한 환자로서 말이에요. 지은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도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할머니가 밥 못 드실 때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자기 돈으로 과일 사다 나눠주고 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들 돌봐줬죠. 미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힘들 때도 당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지만 다음날 또 환자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낯선 환자인 저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고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당신의 성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도 목격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혜진 전 수간호사가 이지은 간호사를 고의로 모함한 사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미란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증거,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밤 11시 17분. 3층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박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화면을 확대하자 환자 차트 수정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순자 환자, 즉 미란의 차트였습니다. 박혜진은 이지은 간호사가 입력한 정상 수치를 비정상으로 조작했습니다. 혈압을 높게, 맥박을 빠르게 바꿨죠. 마치 간호사가 잘못 기록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설마 수간호사가 그런 짓을? 두 번째 증거, 서버 접속 로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산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계정으로 김순자 환자 차트에 접속한 기록, 시간, 날짜, 수정 내역이 모두 기록돼 있었죠. 전산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혜진이 직접 조작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증거, 어제 새벽 CCTV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12월 12일 새벽 2시 14분 3층 여자 탈의실. 박혜진이 지은의 사물함을 열쇠로 여는 장면. 주머니에서 마약성 진통제 5개를 꺼내 넣는 장면. 사물함을 다시 잠그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타임스탬프까지 찍혀 있었죠. 대강당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게 진짜야? 완전 계획적 범죄잖아.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혜진은 3차례에 걸쳐 이지은 간호사를 모함했습니다. 약물 분실로 위장하고 차트를 조작하고 마약류를 사물함에 몰래 넣었죠. 목적은 단 하나. 이지은 간호사를 해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라는 잠시 멈췄어요. 개인적 감정 때문입니다.
질투였죠. 5년 전 강준혁 전문의에게 거절당한 박혜진은 1년 전부터 준혁과 사귀기 시작한 이지은을 증오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환자로 위장한 채 밤마다 복도를 걸으며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이지은 간호사를 도왔습니다. 미라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모함 후 화장실에서 우는 당신을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 모함 후 밤 11시에 박혜진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걸 봤다고 알려줬죠. 세 번째 모함 당일 출근하는 당신을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경고했습니다. 사물함을 혼자 열지 말라고요. 지은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이사장님이 저를, 당신이 증인과 함께 사물함을 열었기에 누명을 쓰지 않았어요. 만약 혼자 열었다면 당신은 지금 경찰서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은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미라는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무대로 올라와요. 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지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죠. 무대 위에 선 지은. 미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를 보세요. 2주 동안 3차례나 모함당했습니다. 구두 경고, 일주일 정직, 그리고 마약류 누명까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실한 간호사였어요. 환자를 사랑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라는 지은을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시험한다고 고생시켰네요. 하지만 당신은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아니, 통과를 넘어섰죠. 당신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200명의 간호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지은은 박수 소리 속에서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2주, 힘들었던 시간,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미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지은 간호사의 모든 징계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특별 포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모범 간호사상, 상금 500만 원과 함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고통받는 조직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은 성장하죠. 저는 이 병원이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미라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지은 간호사는 제 아들 강준혁의 예비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축하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죠. 지은은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뒤에서 무대로 달려갔어요. 계단을 올라 지은과 어머니 앞에 섰죠. 엄마 감사합니다. 미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혁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제 자랑이에요.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미라는 세 사람이 함께 서도록 했어요. 어머니, 아들, 며느리. 가족의 모습이었죠.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간호사들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며느리님. 지은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병원장실로 돌아갔어요. 김순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 다시 강미란 회장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은아, 넌 내 며느리야. 앞으로 잘 지내자. 미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주간의 위장 생활. 그것은 미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를 얻었고 정의를 구현했으니까요. 사흘 후 12월 16일 월요일 박혜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무고, 컴퓨터 사용 사기, 마약류 불법 취득 4가지 혐의였죠. CCTV 영상, 전산 로그,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범죄가 계획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혜진은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그녀는 유치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것이 밝혀졌어요. 혜진은 3년 전에도 동료 간호사를 모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재조사하면서 드러났죠. 그 간호사는 억울하게 사직했던 거였어요. 병원은 그 간호사에게도 연락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제안했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한편 서울대학병원 3층 일반 병동. 지은은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지은을 존중했죠. 지은아, 이거 도와줄래?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한 간호사예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동료들은 그런 지은을 더 좋아했죠. 점심시간. 지은은 준혁과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아,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초대하셨어.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래.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이사장님 댁에? 응, 편하게 저녁 먹자고 하셨어. 괜찮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이사장님께, 아니,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 이미 널 완전히 인정하셨어. 2주 동안 테스트 다 통과했잖아. 그래도 떨려. 지은은 작게 웃었어요. 토요일 12월 21일 지은은 준혁의 차를 타고 삼청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지은은 차에서 내리며 긴장했죠. 깊게 숨 쉬어. 괜찮아. 준혁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란이 나왔습니다. 평소의 회장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집안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와, 지은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리워? 미라는 웃으며 물었어요. 네. 사실 할머니가 더 편했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김순자로 있을 때가 더 편했어. 아무 부담 없이 너랑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가장 힘들 때 손 잡아주셨잖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옥의 정치와 현대식 편안함이 조화를 이뤘어요. 거실에는 커다란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했어. 지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준혁한테 물어봤지.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지은은 놀랐어요. 나도 요리 좋아해. 요즘은 바빠서 못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미라는 활짝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지은의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지. 편하게 먹어. 미라는 지은 옆에 앉았어요.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지은이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미라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준혁한테 들었어. 중국집 하신다며? 네, 작은 중국집이에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데.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 짜장면 먹으러. 미라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미라는 지은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기다렸죠. 잠깐 둘이서 이야기할게.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의학서적, 경영서적, 그리고 소설책들.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지은을 옆에 앉게 했습니다. 지은아, 2주 동안 정말 미안했어. 시험한다고 고생시켰네. 미라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당했을 때 정말 화났어. 올바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못 봐.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우는 저한테 다가와 주셨을 때 그 따뜻한 손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은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은 지은을 꽉 안아줬어요. 내 며느리, 환영해. 7년 전 준혁이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때부터 조심스러웠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진짜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준혁이한테도 어머님께도. 넌 이미 충분해.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 성실하게, 올바르게. 미라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은 잠시 안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주 전만 해도 환자와 간호사였던 두 사람.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라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생각나면 언제든 연락해. 가끔 그 역할 하고 싶을 때 있거든. 정말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응, 김순자로 있을 때 진짜 편했어. 회장 타이틀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 너무 좋더라. 둘은 웃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무슨 이야기 했어? 비밀. 미란과 지은이 동시에 말했어요. 셋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행복했어요. 준혁아,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치? 엄마 무섭게 보이지만 따뜻하거든. 2주 동안 할머니로 만났을 때가 자꾸 생각나. 복도 벤치에서 손 잡아주시던 거.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한 달 후, 2025년 1월, 지은은 여전히 3층 일반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로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억울함도 두려움도 사라졌죠. 어느 날 312호실에 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5살 할아버지요. 지은은 친절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저는 담당 간호사 이지은입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간호사님, 젊은데 참 친절하네요.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은은 김순자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3개월 전 바로 이 병실에 계셨던 분. 아니, 지금은 어머님이신 분.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지은은 속으로 물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일 어땠어? 312호실도 내가 담당이라며? 추억의 방이네. 준혁이랑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짜장면 해줄게. 지은은 웃으며 답장했어요. 네, 어머님. 오늘도 잘했어요. 주말에 갈게요. 짜장면 기대할게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죠. 억울함을 이겨내고 올바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누군가가 있었어요. 평범한 환자 김순자. 아니, 강미란 이사장. 정의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옵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 빛을 봅니다. 지은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행복하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